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연성법칙 문법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 한 장을 보는 방법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위에 줄은 앞 단어에 끝나는 그런 글자를 써놨고요. 왼쪽 줄에는 뒤에 단어에 시작하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표에다가 이렇게 이제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색일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든지 검정색, 파란색이든지 이제 분홍색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끝에 음이 흐르 끝나는 것, 혹은 흐르 끝난다고 해도 되고요. 여기 써 있듯이 스로 끝난다. 이제 이슈, 이슈, 그 다음에 이스처럼 스로 끝난다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줄 갖다가 뭐 이렇게 아흐, 이제 이흐 이렇게 써놨지만은요, 아스, 이스, 뭐 이스, 우스, 에스, 아이스 이렇게 써놨답니다. 에스자다가 어쨌든 흐, 스, 르 계통의 음은 이제 지금 어제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변화합니다. 이런 식의 변화. 근데 이제 일단 그러니까 사흐든지 아흐든지 이거는 아직은 강의 안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우, 에, 오. 그러니까 이, 우, 에, 아이, 오, 아우에 이제 그런 모음 뒤에 흐가 올 때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점은 요 뒤에 유성음이 오면은 유성음. 그럼 무조건 흐가 르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아가 오면은요. 아가 모음인데 유성음이에요. 아자가. 그래서 이제 이 하가 아니고 이라로 바뀐다. 여기 써 있듯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우인데 우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유성음이 모음도 유성음이지만은 모음 말고 이제 유성자음도 있습니다. 자음도 유성음이 있습니다. 자음 중에도 유성자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흐, 그다음에 즈흐, 냐 이런 게 다 유성자음입니다. 이제 이런 게 올 경우에도 다 르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색으로 써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유성음이 뒤에 올 때 이제 앞에 흐자가 뭐 가래침 뱉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르로 바뀌는 그런 표기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성음이 올 때가 복잡한데 무성음. 그러니까 무성음은 까크아, 짜차, 따타, 빠프아, 그다음에 샤, 싸 이게 이제 무성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음이 올 때, 그러니까 뒤에 단어의 첫 글자가 이렇게 무성음일 때, 그러니까 울리지 않는 소리일 때, 그때 이제 앞에 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외기가 쉽지 않아요. 외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 했죠. 어휴, 빼, 써 하고요. 다음에 어서, 딱, 찌, 때,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휴는 그 앞에 음이 이제 이흐, 이제 이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소급해서 뺏겨서가 뒤에 오면은요, 그 앞에 음을 어휴로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딱지때가 뒤에 오면은 딱지때 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어서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휴 뺏겼어 어서 딱지때.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속도 위반에 걸려가지고 교통경찰이 와서 이제 면허증 주세요 하니까는 뭐 안 주려고 버티다가 봐달라고 하다가 드디어 뺏겼습니다. 어휴 면허증 뺏겼어.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당당해집니다. 어서 닥칠 때,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정하다가, 어휴, 뺏겼어, 어서 닥칠 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뺏겼어가 올 경우에, 빠까싸의 발음이 뒤에 올 경우에는 어휴다, 어휴. 그 다음에 따짜따의 발음이 올 경우에는 어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휴는 뭐냐 하면은, 이제 모음 뒤에, 흐가 올 때예요. 흐가 온다는 뜻입니다. 모음 뒤에. 이게 어휴예요.
어휴. 그러니까 모음 뒤에 흐가 온다. 어휴. 그러니까 이흐, 우흐, 에흐, 이우에오, 오흐. 그래서 이흐, 에흐, 오흐, 우흐. 이게 다 어휴가 되겠죠. 이흐. 다음에 이제 이흐. 우흐. 다음에 우흐. 다음에 에흐. 아이흐. 다음에 오흐. 아우흐. 로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올 경우에 뺏겨서가 오면은 그건 뺏겨서가 뭘까요? 뺏겼어. 그러니까 빠까싸 발음이 나는 그런 그 자음이 올 때, 다시 말해 이제 무성 자음이 올 때, 그러니까 빠까싸 발음이 나는 것은 빠, 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까, 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써니까는 샤싸싸, 샤 그 점 찍고 S에서 알타이, 샤, S하고 점 찍고 알타이. 다음에 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 단어가 빠로 시작하든지, 혹은 파로 시작하든지, 혹은 까로 시작하든지, 혹은 카로 시작하든지, 샤로 시작하든지, 혹은 샤로 시작하든지, 싸로 시작할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이제 이, 우, 에, 오 모음 다음에 있는 흐를 그냥 흐를 그대로 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흡부, 우흡부 이런 에흡부, 뭐 아이흡, 끄, 오흡, 쉬우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뒤에 음이 이렇게 무성자음 중에서 이런 무성자음으로 뺏겨서 무성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제 앞에 음이 어휴다, 어휴. 그렇죠? 어휴, 휴자 비슷하죠? 휴자, 히읗, 어휴, 이렇게 이제 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표해보면은요, 이제 어휴, 뺏겨서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어휴가 될 때, 여기에 빨간 글씨로 어휴가 써 있죠. 지금 여러분 이부터 봐야 됩니다. 이부터. 그러니까 이, 우, 에, 어, 여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어휴가 올 경우에는, 까카.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이거는 어쓰고, 그 다음에 빠프아. 어휴가 왔죠. 그 다음에, 샤샤싸. 이것도 역시 어휴가 왔죠. 어휴. 그러니까 어휴, 빼, 위에 껴, 밑에 써.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뺏겨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가 오면은, 앞에는 반드시 흐를 붙이는, 이제 그런 모음 뒤에 흐를 붙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성이 일어난다. 연음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휴 뺏겼어.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외워야지만이 암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암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서 딱지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어서로 변할 때가 언제 변하느냐. 그 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T처럼 S자 발음이기 때문에 자, S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S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S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 것은 샤, 이것은 샤, 이것은 싸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합해서 그냥 어서라고 외운 겁니다. 어서. 근데 이렇게 어서라고 이제 써야 될 경우에 이럴 경우는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기호가 H 밑에 점이 찍힌 거 알타이,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복사해 쓰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 그냥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 나가다가 나중에 생략해서, 이제, 이렇게 될 때, 다 이렇게 생략한 겁니다. 이럴 경우가 있을 거고, 그쵸? 지금 이제 여기서 봤듯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요게 1번이라면은,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 때는 여기 1번의 예고요. 여기 2번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예를 써보겠습니다. 3번의 예. 요거는 이제 S 밑에 점 지킨 거죠. 알타. 다시.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서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어휴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이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서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딱지대가 뒤에 오면은, 딱지대음이 뒤에 오면은 어서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딱이 올 때는 샤냐, 사냐, 싸가 달라집니다. 그 딱이 올 때는요, 그 싸예요, 싸. 그러니까 딱을 갖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그 표기하냐면은 딱을 요게 딱이라고 보겠습니다. 딱. 이 딱이에요. 딱이 올 때는 3번이고, 찌가 올 때는 1번이에요, 1번. 찌가 올 때는 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짜, 차. 이겁니다. 이게 짜예요, 짜. 딱지대 할 때. 그 다음에 때가 올 때는 때. 그때는 2번이에요, 2번. S 밑에 점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T 밑에도 점이 오는 겁니다. T 밑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딱지대 할 때, 딱은 몇 번이에요? 딱은 지금 봤듯이 3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찌는 뭐예요? 1번. 때는 2번.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시 얘기한다면은, 딱지대에서 이제, 여기 이제 312,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서 딱지대라고 이렇게 간단히 외치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딱지대가 앞에 오면은 어서로 되는데, 그 대신 여러분이 이제 그 상세하게 딱일 경우에는 요 세 중에서 무엇이냐. 그러니까 T 밑에 점이 없을 때 그냥 T자 썼을 경우에 그때는 3번이에요. S 밑에도 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 S 밑에 점이 없죠. 그렇듯이 T 밑에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 밑에 점이 없고 TH 밑에 점이 없는, 그러니까 따 계열의, 따트하 계열의, 이제 그럼 따트하의 무성음이 올 경우에는 S 밑에 점이 없는 이스, 아우스, 뭐 에스, 오스 같은 이런 음으로 바뀝니다. 그걸 이제 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음이 시작할 때 따타, T 밑에 점이 있는 음을 시작할 경우에는요, 이 앞에 있는 어서 딱지대인데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있는 S 밑에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아우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짜차예요. 딱지대 할 때 찌. 짜차가 찌인데 짜차 찌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게 올 경우에는 짜 할 때 입천장에 혀가 붙기 때문에 혀가 붙는 S, 샤가 되겠죠. 샤. 혀가 입천장에 붙는 S자, 샤.
그래서 이제 S 위에 점이 찍혀 있는, 선이 찍혀 있는 이런 시야가 됩니다. 이슈, 아우슈 이렇게 됩니다. 아우슈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휘 뺏겨서 어서딱지 때가 그러니까 이흐 우후 이우에오에 흐가 붙을 때 뒤에 무성음이 올 경우에 이제 암기 공식인데 그러니까 무성음의 종류가 딱지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뺏겨서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뺏겨서 무성음이 올 경우에는 앞에가 어휘로 바뀌고 딱지대 무성음이 올 경우에는 앞에가 어서로 바뀝니다. 자, 어휴 뺏겼어 어서 딱지대 말이 되죠? 어휴 뺏겼어. 그 다음에 어서 딱지대. 이걸 또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어서 뺏겼어 어휴 딱지대.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여간 어휴 뺏겼어 어서 딱지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법표를 보면은 여러분 저 보세요. 자, 뒤에 음이 까예요. 까카. 뒤에 음이 까카예요. 뒤에 음은 어디 표기가 되어 있어요? 뒤에 단어의 첫 음은 왼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까카로 시작합니다. 까카 뒤에 음이. 그러면은 이후에 흐가 어떻게 바뀌어요? 까카니까는 딱지대에 들어가요? 뺏겼어에 들어가요? 뺏겼어에 껴에 해당하죠. 껴. 그럼 무슨 뺏겼어예요? 어휴 뺏겼어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어떻게 돼요? 어휴 계열. 이흐, 우후, 예흐, 아이흐, 오후. 어휴 계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뺏겼어요. 어휴 뺏겼어요. 껴기 때문에 뺏겼어. 그래서 껴 무성음이기 때문에 이제 흐가 됩니다. 어휴 뺏겼으니까. 또 뒤에 뒤음이 짜차로 시작을 해요. 짜차. 자, 짜차는 딱지대에 들어가요? 뺏겼어에 들어가요? 딱지대 찌에 들어갑니다. 찌. 딱지대는 무슨 딱지대예요? 어서 딱지대예요. 그럼 S가 오겠구나. 그건 S 중에서 어떤 S예요? 짜와 비슷한 S.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는 S. S 위에 이렇게 선이 거의 있는 이런 S겠구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음이 T 밑에 점이 있는 까트합니다. 그 딱지대에서 이건 때에 해당합니다. 때. 근데 딱지대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서 딱지대, 어서가 붙었습니다. 어휴 딱지대가 아니고 어서. 그러니까 앞에는 어서. 이제 S계열의 음이 오는데 T 밑에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음도요, S 밑에 점이 찍혀 있는 이런 어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T 밑에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 밑에 점이 없어요. 근데 그냥 T예요. 이건 뭐예요? 어서 딱지대 뺏겨서 중에서 딱에 해당합니다. 딱. 근데 딱은 이제 어서 딱지대예요, 어휘 딱지대예요. 어서 딱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S 음이 오는데 T 밑에 점이 없으니까는 그냥 S도 역시 점이 없는 S를 씁니다. 그 다음에 빠파는 뺏겼어에 빠져. 빠인데 뺏겼어는 무슨 뺏겼어예요? 어휴 뺏겼어, 어서 뺏겼어예요. 어휴 뺏겼어, 휴예요, 휴. 그러니까 빠프 앞에 휴가 옵니다. 흐가 옵니다. 어후, 우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에흐뿌, 에흐뿌, 아이흐뿌, 오흐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샤가 와요. 싸가 오는데 자 이것은 S계열의 음입니다. 그럼 어휘 뺏겼어요? 어서 딱지대예요. 어서 딱지대의 서에 해당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혀 잘못 잊어버리세요. 자, 어휘 뺏겼어와 어서 딱지대, 뺏겼어 딱지대 중에서 어디 들어가요? 뺏겼어의 써에 해당합니다. 뭐가? 요 음들이다. 근데 써가 오면 앞에 뭐가 와요? 어휴 뺏겼어. 후가 오죠. 후. 그래서 앞에는 무조건 흐입니다. 예흐, 아이흐, 오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어휴 뺏겼어. 빠까싸가 뒤에 오면은 뒤에 흐다. 그 다음에 어서 딱지대 따짜다가 뒤에 오면은 앞에가 스다. 스는 종류가 S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어요. 약간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게 지금 여러분 쉽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 배운 그 연성 법칙은 이제 어디에 해당하나 하면요. 지금 오른쪽 표에서 요만큼에 해당합니다. 요만큼을 지금 진도 다 뗀 겁니다. 진도를 요만큼 갖다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범어 문법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말의 SRH 변화. 처음에 S 및 R은 휴지이치에서는 반드시 흐르된다. 이 얘기는 했죠. 휴지이치는 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휴지이치는 문장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휴지이치 얘기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맨 밑에 줄, 말미에서. 자, 아우흐, 오흐, 아이흐 하는 거. 자, 이 표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맨 왼쪽으로 가면은 이 끝에 마지막 말자입니다. 말미. 써 있었죠. 이 연성법칙표에서 맨 밑에 줄은 좀 달라요. 의미가. 위에 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올 경우에는 약간 여기에 사흐, 아흐 뭐 이런 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수도 아니고 루도 아니고 뭐가 돼요? 그냥 흐를 그냥 쓴다. 이 맨 밑에 줄입니다. 맨 밑에 줄. 그 얘기를 여기에서 휴지치에서는 반드시 흐를 된다. 라는 써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가 있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끝에 올 때는 무조건 크다. H 밑에 점이 찍혀있는 크다. 그러니까 비사르가. 이 철자에 이 글자 이름은 비사르가입니다. 비사르가.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얘기한 게 아니고 전에, 한참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S는 따행의 무성 앞에서는 변을 받지 않으며 짜행 무성 앞에서는 샤르되며 따행 앞에서는 무성 뭐 이게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따트 앞에서는 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따트 앞에서는 뭐 무변화 써 있는데 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따트 앞에서가 돼요. 왜 그래요? 딱지때예요. 때가 딱지때예요. 뺏겼어요. 딱지때 따에 해당합니다. 딱지때. 무슨 딱지때예요? 어서 딱지때예요. 그러니까 스가 되는 거예요. 스가. 그렇죠? 스가. 다음에 짜쳐 할 때 짜는 뭐예요? 짜는 딱지때예요. 뺏겼어요. 딱지때 찌에 해당해. 찌. 근데 무슨 딱지때예요? 어휘 딱지때예요. 어서 딱지때예요. 어서 딱지때입니다. 근데 짜는 뭐예요?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붓다 자가 합해지면은 붓다 슈자에서 S 위에 점을 지키는 이제 그런 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데바이스 이바, 바이스에 바이스. 근데 이바 할 때 이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자 모음은 이거는 유성음이죠. 그러니까 유성음 앞에서 뭐가 돼요? 루로 바뀌죠. 그래서 데바이르 이바 이렇게 바뀝니다. 고나이스 유쿠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유도 역시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야랄라와가 다 유성음입니다. 야랄라와 유성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스가 르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나이르 유쿠타. 이제 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데나이 유쿠타는 데나이르 아이르 유 역에 해당합니다. 아이르 유. 데나이르 유쿠타. 그러니까 Y가 유성음이기 때문에 Y가 아이흐가 아이르로 바뀐다. 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예외도 몇 가지 있는데 예외는 여러분 나중에 하세요. 일단 다 한번 이렇게 정상적인 문법 규칙에 의해서 한번 배운 다음에 이제 다시 볼 때 그때 예를 그러니까 앞에 걸 다 암기한 다음에 정상적인 문법을 이제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의 이제 어떤 정상 문법을 외운 다음에 예외는 나중에 다시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세 가지예요. 아흐. 아흐. 또 하나가 사흐. 아흐는요, 이거는 이제 이, 우에오, 범어 알파벳 순서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와 두 번째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 그러니까 아이 우리예요. 가자티티팡팡 열려라 베시시해에서 아이 우리예요 할 때 아가 맨 앞에 있었죠. 범어 알파벳에 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ህ일 경우에 이 변화가 좀 달라집니다. 또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여기다 표기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먼저 쉬운 것부터 하나 얘기한다면요. 장음.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장음 다음에 이제 장음 다음에 이렇게 장음 다음에 흐가 올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일단 뒤에
유성음이 올 때, 그러니까 모음이든지 뭐 가가 같은 유성자음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흐만 빼버린다. 흐만. 그냥 흐만 빼버려요. 아까와 다른 점이 뭐예요? 아까는 뒤에 모음 오면은 르로 바뀐다였죠. 근데 르로 바뀌지가 않고 르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르를 안 쓰고서. 그래서 아르아가 아니고요. 그냥 아를 됩니다. 흐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장음 뒤에 흐가 올 경우에, 이럴 경우에 뒤에 유성음이 오면은 그냥 흐만 빼버린다. 밑에 유성자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다 흐를 뺐어요. 그냥 이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앞에가 흐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유성자음도 흐, 아즈흐, 아뉴, 아르흐, 아느, 그 다음에 아드흐, 아느. 자, 이렇게 다 흐가 빠졌죠. 그래서 유성음이 오면 그냥 흐만 빼면 돼요. 그러면 무성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성음이 오면. 그러면은 이제 어서 딱지 때 어휘 뺏겼어. 그러니까 앞에 거는 똑같습니다. 앞에 아까 했던 거랑.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흐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다 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성음이 오면은 모음이든지 유성자음이 오면은 흐를 무조건 떼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떼버리고서 그냥 씁니다. 아만 씁니다. 아만. 흐를 빼버리고서. 뒤에 무성음이 와요. 까카. 그러니까 뺏겨서 딱지대가 와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어휘 뺏겼어. 어서 딱지대 똑같습니다. 그죠? 아스자, 아스차, 아흐까, 아흐카. 똑같죠. 그죠? 이제 조금 좀 규칙이 다르긴 하지만, 르를 안 쓴다는 거, 아흐일 경우에, 르를 안 쓴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앞에 거랑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이 예를 지금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르샤스 우주후라고 됐을 경우에 뿌르샤스, 그러니까 아스니까 어떻게 돼요? 아스의 아가 장음이죠. 뒤에 스가 와도 되고 흐가 와도 되고 르가 와도 돼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르샤스인데 아의 아장음.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 위치에는요, 요 위치에는 올 수 있는 의미, 저긴 대표적으로 S를 썼지만은 H 밑에 점이 찍힌 걸 써도 되고, 비사르가. 그 다음에 이제 S자가 세 가지가 있죠. 그걸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르를 써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 올 때, 원래 원형에서, 이럴 경우에 그 뒤에 이제 우가 오면은, 우가 올 경우에,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뒤에 우가 올 경우에, 어쨌든 장음이니까 장음 뒤에 유성음이 오면은 무조건 수를 빼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샤 우쭈입니다. 스가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아슈바스 바한띠 할 경우에도 바가 뭐예요? 바가 바모음인데 그것도 역시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그렇기 때문에 장음이에요. 여기가.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수를 빼버린다. 해서 아스바 바한띠 이렇게 변합니다. 이 정도. 요거는 이제 또 좀 예외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이제 장음 흐는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음 다음에 흐가 올 때 뒤에 유성음이 오면은 모음과 유성자음이 오면은 가그아 자자 같은 유성자음이 오면은 그냥 흐만 빼버린다. 그럼 무성음이 오면은 흐일 경우에 무성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서 뺏겼어? 아니죠. 어서 딱지 때 어휴 뺏겼어. 의 방식의 연성을 한다. 자, 이렇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짧은 짧은 여기 아가 짧은 단음이에요. 짧을 단자 씁니다. 그런 아흐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보세요. 보니까는 르를 다 뺐어요. 똑같네.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러니까 모음이 뒤에 오면은 똑같아요. 모음이 뒤에 오면은
이제 아 장음이 있던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유성 자음이 올 경우에는요, 아가 오로 바뀌어요. 이게 참 이상하구나. 그렇죠? 아까 이제 아 장음일 경우에는 무조건 흐만 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아 단음일 경우에는 그땐 유성 자음이 오면은 오로 바뀐다. 단 모음으로서의 자음이 모음으로서의 유성음이 오면은 그냥 그 아흐와 똑같이 흐만 빼면 돼요. 근데 유성 자음이 오면은 다 뭐로 바뀌냐, 오로 바뀝니다. 오로다가. 밑에 보시면은 밑에가 다 유성자음이 오면은 다 오예요. 오르, 오르흐, 오르. 그다음에 오드, 오드흐, 오느. 그다음에 오부, 오부흐, 오무. 오유, 오르, 올르, 오부, 오부, 오흐, 오흐에서 이제 어쨌든 유성자음이 오면은 아가 오로 바뀝니다. 오로.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맨 위에 겁니다. 뒤에 이제 일단 모음이 오면은 그냥 흐만 빼면 돼요. 아와 똑같습니다. 아와. 근데 모음 중에서 아 단음이 올 경우에 단음이, 그러니까 모음 중에서 단음이 와요. 단음이. 그쵸, 있죠. 이러면은 이름을 갖다가 그냥 삭제합니다. 없애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표시를 그 현대 로마자로 그냥 작은 따옴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 문장 속에서 여러분 이제 버머 문장, 로마자로 표기한 문장을 읽다가 이런 작은 따옴표가 탁 나타나면은 이게 아가 사라진 걸 나타내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단어의 끝에 그 아흐는 오로 바뀝니다. 마치 유성 자음이 올 때 그 오로 바뀌었듯이, 그러니까 유성 자음이 올 때 이렇게 오로 바뀌었죠. 오로. 그렇듯이 유성자음이 올 때 이렇게 오로 바뀌듯이 앞에 아흐는 오로 바뀌고 뒤에 아는 사라집니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하여간 제일 복잡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단음 흐입니다. 왜 복잡하냐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변칙이 가장 심합니다. 이게 변칙이 심하죠. 왜? 그만큼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흐가 뒤에 올 때가 전체 단어 중에서 한 80%입니다. 버머 문장 중에서 이 문장 읽다 보면은요, 아흐가 끝에 오는 경우가 한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칙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후, 우후 같은 경우 이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는 실제 문장 잘 안 쓰여요. 그러니까 잘 안 쓰이는 그런 그 글자들일 경우에는 규칙적으로다가 이렇게 변화하고, 자주 쓰는 글자일 경우에는 변칙이 심합니다. 가장 변칙이 심한 것이 지금 이제 얘기했듯이 단음 흐를 끝날 때다. 아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나는 어서 뺏겼어. 어서 딱지 때 어휘 뺏겼어.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그 모음으로서의 유성음이 오느냐, 모음으로서의 유성음이 오느냐, 혹은 자음 유성음이 오느냐에 따라 갖고 아흐에서 흐를 빼버리느냐 아니면은 아흐가 오로 변하느냐 달라집니다. 흐를 빼버릴 경우는 뭐예요? 모음 유성음이 올 경우에. 그다음에 아흐가 오로 바뀔 때 뭐예요? 자음 유성음이 올 경우에. 자음 유성음이 올 경우에 이렇게 오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죠. 뒤에 아를 시작하는 단어 올 경우에 그때는 또 이제 아흐가 마치 유성자음이 온 것처럼 오로 바뀌고, 뒤에 있는 아흐에서 아자는 사라진다. 뒤에 있는 아음은 없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아흐로 끝나긴 했는데 앞에 단어가 아흐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단어 중에서 사흐라는 단어, 사흐. 이런 단어일 경우에 이 단어 사는 뜻이 뭐냐면요, 영어의 he예요. he, 그 남자. 그러니까 남성 명사를 가리키는 그런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he, 그러니까 주격, 주어. 그렇죠? 그 남자를 하면은 힘이 되죠, 영어에서. 그다음에 그 남자의 하면은 히스가 되죠. 이 범어에서는 그 남자가 할 경우에는 사흐고요. 그 남자의 할 경우에는 따샤. 그다음에 그 남자를 하면 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따샤 땀은 아무 관계 없고 연성법칙에서 그건 또 다르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격일 경우에, 그러니까 사흐일 경우에, 사흐일 경우에는 뒤에 이제 어떤 의미 오든 간에 그냥 흐만 빼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뒤에 어떤 음이 오든 간에 흐를 뺀다. 그래서 전부 다 다 쌓여요. 그렇죠? 유성자음이 오든 무성자음이 오든 그다음에 뒤에 웬만한 모음이 오든 전부 다 그냥 쌌습니다. 저 흠만 다 뺐죠, 여러분. 저 흠만 다 뺐어요. 그런데 단 뒤에 아를 시작하는 음이 올 경우에는 수어로 바뀐다. 그다음에 아를 삭제한다. 마치 아흐로 끝나는 단어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흐도 또 매기는 쉬워요. 사흐. 지시대명사 히에 해당하는 건데, 지시대명사. 이제 사흐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기 때문에 여러분, 버머 3, 산스크리트 3번, 프로나운, 대명사 표에 사흐가 나옵니다. 어디 있냐면은, 나중에 다 볼 거지만은, 여기는 대명사 변화를 다 적어놨어요, 이 표현은요. 대명사의 변화를 다 적어놨는데, 나, 너, 그, 이것, 저것, 뭐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버머 대명사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SG, 싱귤라.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 표는 단수 변하고, 단수. 그 다음에 대명사 중간에 있는 거, 이것은 듀얼, 양수 변합니다, 양수. 듀얼. 하여간 양수를 갖다가 별도로 취급한다는 얘기 했죠.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 두 가지만 있어요, 수가. 우리말은 뭐 들자를 붙이면 이제 복수입니다. 자, 학생들. 우리도 뭐 두 개뿐이 없죠.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수가. 근데 버머는 양수가 있어요. 양수가. 그러니까 이걸 양수를 영어로 듀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양수가 있냐면요.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숫자 세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데 하나든지 둘까지는요. 이게 숫자가 아니고 개념이에요. 개념 컨셉트 개념입니다. 셋부터가 카운팅이라는 그런 작용이 들어가요. 카운팅 세다는 거. 셋부터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 말 배울 때 한 살쯤 되면 말 배우는데 손가락 하나 가지고서 이게 몇 개 하면 하나 합니다. 이거 금방 애들이 따라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이거 몇 개 해서 둘 하고 가르치면은요. 그럼 둘 금방 합니다. 그 다음에 셋을 핀 다음에 손가락을 갖다 이거 몇 개 셋 가르쳐봤자 자꾸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넷을 펴서 4개, 5개, 6개 이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까지는 개념이에요. 애들한테는 어린애들이 말 배울 때. 근데 셋부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서 카운팅 개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 애들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까지는 어릴 때, 아기 때 뭐 맘마, 아빠, 뭐 까까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이제 하나, 둘도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셋을 알 때까지가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그래서 하나, 둘 배우고 나서 6개월 지난 다음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숫자 세보면 어린애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까지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 둘을 배운 다음에 6개월이나 지나야지만 그걸 비로소 애들이 습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은 이게 숫자가 아니고 개념이구나. 하나도 개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돌멩이, 나무, 무슨 산, 강 같은 개념이 하나, 둘이었다가 근데 카운팅은 뭐예요? 규칙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이제 말을 붙인 겁니다.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은. 그래서 카운팅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어떤 사유는 그거는 셋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되겠습니다. 뭐 도덕경에도 뭐 일생, 이생, 삼생 만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3부터가 이제 시작이 만물 시작입니다. 3부터가. 뭐 물론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중시해야 됩니다. 서양 철학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추측하면은 그냥 책을 써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추측한 걸 책을 쓰면은요. 다들 뭐 개똥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서양 숭배를 하기 때문에. 서양을 숭배해서. 여러분 칸트, 헤겔, 뭐 스피노자 책 보면은요. 각주 주석 전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이런 생각 떠오른 것들, 뭐 하나는 둘은 개념이다. 하나 둘은 개념이고 셋부터 카운팅이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이러면서 글 씁니다. 그러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평생 30권, 40권 하이데크 같은 경우에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상 전집이 되는데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만이 무슨 사상인 철학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또 만든 용어들, 뭐 현상, 본체, 본질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글을 써야지만 그게 철학인 줄 알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진짜 제가 이제 계속 모든 강의에서 서양의 불교학에 대해 비판합니다. 계속. 또 그걸 그대로 답습한 추종한 일본 불교학을 비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잘난 척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서양 숭배예요. 그거 좀 제발 뽑기 위해서. 우리가 훨씬 뛰어난데, 요새 와서 자각을 좀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야, 저 허당이구나. 저렇게 미개하구나. 그래서 자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서양 사람들은요, 자막 있는 영화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더빙을 해가지고서, 그쵸, 성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답니다. 그러니까 자막 있는 거는 최근에 와서 이제 나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명이 태반이에요. 글을 못 읽습니다. 우리는 자막 나오면 금방 탁탁탁 읽죠, 누구든지 다. 그쵸, 대개.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한 3, 40%만 그걸 따라가면 읽을 수가 있지, 못 읽어요.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러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마리화나 마약하고 권총 갖고 당기고,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 그쵸?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 숭배가 너무나 이제 뿌리 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뉴스에 보면은요, 이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멀었구나. 빨리 뿌리 뽑아야 돼. 우리보다도 미개한데, 실제는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한 100년 전에는 뛰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미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강조합니다. 자꾸만. 약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꾸 서양 불교학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나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약간 우리 불교학 중심으로 해서라도 불교학과 이제 그런 어떤 자긍심, 그쵸? 이제 하여간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의연함이에요. 의연함. 어디 가더라도 내가 기죽지 않고, 어디 가더라도 내가 무슨 우월감에 잘난 체하지 않고, 그냥 덤덤한 의연함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공, 누구든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약간 지금 제가 이제 단수 하나와 둘은 개념이다. 셀프토가 카운팅이다. 이 김성철 철학 해도 되겠습니다. 약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표에서 이제 표 보는 방법 어차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는 PL 플루라 복수 격변화예요. 모든 대명사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나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여기 있어요. 마드. 사전 찾으면은 마드를 찾으면은요. 마드. 거기에 격변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가 이제 나예요, 나. 근데 이제 아함 하면은 주어예요, 주어. 내가. 맘 하면은 나를. 마 하면은 마음의 축약형. 간단하게 쓸 때. 마 해도 나를 이렇게 됩니다. 마야 하면은 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뜨바드 하면은 그대, 당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 아함은 내가 했어요. 근데 듀얼에서는 뭐예요? 양수죠, 양수. 아밤 할 경우에는 우리 두 명이 라는 뜻입니다. 주어는 주어인데 둘이 얘기할 때, 우리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더 내려가서 대명사 PL 복수예요. 이때 와얌 할 경우에는 우리 세 명 이상이, 우리들이, 세 명 이상의 우리들이 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명사 변화를 갖다가 마들은 나고요, 뜨바들은 너, 따드는 뭐예요? 3인칭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 사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쵸, 사흐. 그러니까 3인칭, 그러니까 희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그가 사흐가. 그 남자가, 혹은 그것이 해도 돼요. 왜? 꼭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남성 명사는 다 가리킵니다. 이 사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일 경우에 그 남성 명사에 다르마. 그러니까 다르마도 가리킬 땐 사흐 이렇게 가리킵니다. 다르마. 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법이라고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사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지시대명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또 격변화가 또 이렇게 특이합니다, 사흐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흐가 뭐예요? 대명사 3인칭. 그러니까 1인칭은 나, I, 2인칭은 너, you, 3인칭은 그녀, 그것, 저것. 그렇죠? he, she, it, that이죠. 그러니까 3인칭. 그러니까 나, 너, 그 다음에 우리 두 명, 너희 두 명, 그것들 두 명 이상, 둘 이상. 그 다음에 이 복수는 우리들 3명 이상, 너희들 3명 이상, 그 다음에 그것들 셋 이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흐는요, 한 명의 그 하나, 그 사람 한 사람, 혹은 그 남자 하나가 주어가 될 때 주격, 이게 사흐예요, 사흐. 그래서 이 단어, 이 사흐라는 단어 요 하나에 한해서 이렇게 독특하게 변화한다.
그냥 흐만 빼버리면 되고, 무조건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와도 그 다음에 단 하나, 아로 시작하는 단어, 다른 이러면은 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앞에 아흐는, 사흐는 소로 바뀐다. 자, 이제 여러분 연성 법칙 다 끝낸 겁니다. 연성 법칙. 지금 이제 이만큼이 참 유익이 힘든데, 참 문장 속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연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감 잡힐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단 여러분 그 노트 필기해놨으면은요, 나중에 이거 암기할 때 이제 뭐 어서 낚싯대 어디 뺏겼어 이런 방식으로 암기하면은 이제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갛게 표시한 것들, 뭐 검정 색깔들 이런 게 다 특수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만 골라서 이제 암기하면은 그 연성도 어렵지 않게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하죠. 일단 연성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다음에 명사 변화 들어갈 텐데, 가운데에 로만 skt.ideo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아마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 그 1번, 여기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1번에요. 여기는 이제 그 대변화의 범어 발음과 대변화의 문자 쓰기 및 온라인 사전 사이트, 범어 공부의 중요성, 범어 대화관의 문자 읽기와 쓰기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로마자 이제 표기 파일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이건 1번 게시판이고, 이제 예, 다시 목록을 가보면은 2번 게시판에 그 첨부 파일 중에 가운데 있는 파일, 로만 skt ideo 써있는 이 파일입니다. 예,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까는 건 뭐 아시겠죠? 그렇죠?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은 저장돼가지고서 나중에 저장된 폴더를 열면은요. 그럼 이렇게 다운받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저는 벌써 옮겨놨었고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파일을 갖다가 띄우시면 돼요. 한글 파일. 한글 파일. 그래서 지금 한글 파일도 여기 위에 메뉴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안 사집니다. 지금 한글 파일 보이시죠? 아까 봤던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글 파일 메뉴를 보면은 이제 입력 메뉴가 있습니다. 입력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용구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상용구입니다. 상용구. 근데 이게 한글 버전에 따라 가지고서 한글 뭐 2014, 2018, 2020에 따라 갖고 메뉴가 막 달라집니다. 메뉴의 위치가. 근데 여러분 어쨌든 상용구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줄에 있는 메뉴 중에서 뭐 어떤 데라 하더라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글 2000 몇 년 거냐 하면은 2014입니다. 2014를 쓰고 있는데 학교 중계. 근데 여기는 입력에 상용구가 있습니다. 근데 상용구에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이거를 다 지우고서 이게 다 지우려면 오래 걸리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다 한 목에 지우면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 지우면 보일 텐데 저는 벌써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상용구를 창을 열면은 이게 텅 비어 있을 겁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준말 본말 써 있죠. 그러니까 준말 본말 방식으로 범어 로마자 표기를 이제 우리가 쉽게 넣을 수가 있는데 그 파일을 집어넣어야지 돼요. 이 글자들 갖다 이 안에다가 빈 거에다가. 근데 어떻게 집어넣냐 하면은 이 상용구 창에서 밑에 보면은 폴더가 있죠. 폴더. 그러니까 글자 상용구 불러오기라는 이름의 폴더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기 창이 뜨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 파일을 바탕 화면에 깔아놨었죠. 바탕에.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하면은요. 아까 내가 내가 다운로드 받은 상용구 파일, 로만 skt ideo 파일이 여기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열게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여러분은 비어있다가 탁 하고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막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상용구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요. 보통 자판에 없는 글자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쉽게 치게 하고 싶을 때,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준말을 치면은, 준말, 자판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Alt 키에다가, I자 키를 누르면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말 상용구로 자동 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준말 자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S 밑에 점이 찍혀 있죠. 이걸 제가 한번 치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S 밑에 점이 찍혀 있는 이 글자를 치고 싶다 할 때 이 준말 자판은 각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지금 여러분 파일로 이제 아까 로만 skt.ideo 파일이 제가 만든 그런 준말 자판입니다. 파일입니다. 그래서 준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쉬워요. S 밑에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알파벳 S를 치고, 잠깐만요. 밑에 쓰겠습니다. S를 치고, 그 다음에 점이 있죠. 점은 뭐예요? 마침표 점을 찍죠. 근데 점이 S 밑에 내려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제가 본말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S 밑에다가 S 다음에 점을 찍은 다음에, 그렇죠? 이게 준말 자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t I 키 갖다 눌러요, 제가요. 그러니까 Alt 키가 여러분 컴퓨터 자판의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영어 자판에서 I 키를 누르죠.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커서를 바로 요 옆에 놓고, S를 쳤고 점을 친 다음에 바로 옆에 놓고 Alt 키 누르고,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I자 키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말이에요, 본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본말 상용구 자동 변환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S 위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 이건 제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여러분 그냥 쉬워요. 점은 무조건 읽겠습니다. 점이든 간에 뭘 찍는 거는 다 마침표로 약속을 해놨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점을 먼저 찍고 S를 나중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자일 경우에는 점을 먼저 찍고 S를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이게 준말이에요. 준말.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는 바로 옆에서 껌뻑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뛰면 안 돼요. 바로 옆에서. 여기 껌뻑거리고 하게 놔두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I자를 탁 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글자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것들. N자. 이럴 경우에는요, 물결 먼저 쓰고서, 물결 표시 쓰고서 N자를 쓰면은 이거는 뭐예요? Alt 키 누르고 I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결 밑에 N자가 있다. 이게 뭐예요? 발음이 냐, 이렇게 냐. 그쵸?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만든 거를 쓰면 좋고, 만약에 본인이 자작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 그때는 바로 이 상용구,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 플러스가 내가 원하는 상용구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플러스가. 그래서 준말을, 이제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준말을 어떻게 했어요? 점 찍고 S 찍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한번 새로운 상용구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상용구. 우리 자판에는 없지만은요, 예를 들어 갖고, 이걸 할까? 아니면은, 약간 특이한 글자 뭐 하나 떼가지고서, 이런 글자가 이제 항상 나오게, 쉽게 나오게, 이제 한번 만들고 싶어요, 내가요. 만약에 이 글자를 입력하려면은,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F10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유니코드 문자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문자를 클릭한 다음에 넣기 하면은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을 집어넣고 싶을 때마다 컨트롤 F10, 그 다음에 별이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딴 데가 있으면은 빨리 찾아가지고서 별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립니다. 이 별을 하나 넣으려도. 그러니까 컨트롤 F10을 눌러도 범호 표기가 돼요. 이제 다시 보세요. 상용구 말고, 그러니까 범어,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을 갖다가 내가 넣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서 찾아서 넣으면 돼요. 찾아서. 그럼 이 글자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 없죠. 여기도 없죠. 어디 있나?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려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이런 글자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옛날에 고생해서 다 찾아놓은 겁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이 글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디 있냐면요. 이제 한글 HNC 문자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영문 및 라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면은요. 저런 글자가 나타나요. 비슷한 게. 그럼 여기서 이제 S 위에 점이 찍힌 거 한번 이 글자를 찾아보자. 요거다. 요거죠. 요거.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넣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범어 표기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서, 그러니까 컨트롤 키 플러스 F10 펑션 10키가 있죠. 펑션 10키. 그러니까 자판의 맨 위에 줄 이걸 동시에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뜨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한번 컨트롤 F10을 누르면은 이 문자표 입력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 찾는 게 일단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A자 위에 그 선이가 있는 거, 장음, 그러니까 할 때 아음,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10 누르고서, 다음에, 여기는 벌써 제가 찾아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뜨만,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또, 그럼 오래 걸려요. 아뜨만 썼다가 또, 슈냐. S 위에 점이 찍힌 거. 이건 찾았죠. 수냐가 이제 공성인데, S니까는 내려가서,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수냐 할 때 우자는 장음이에요. 장음. 우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수냐가 돼요. 공하다. 공한, 텅빈, 혹은 영어의 제로, 영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범어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용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상용구 갖다가. 그래서 이제 상용구에서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별표를 갖다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할 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면 돼요. 이제 추가. 준말을 뭐로 할까요? 별. 그러니까 별하고 뭐 느낌표 이렇게 해볼까요? 별하고 느낌표 하면 별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본말은 내가 실제 문서에 표시가 되게 하고 싶은 기호 글자, 이걸 본말에 넣으면 됩니다. 자, 별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별표. 자, 어디 있을까요? 다 찾아야 돼요. 여기 있어요. 물론 여기 밑에 줄에 있지만 제가 아까 찾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각기호 일반에서 찾아갔고, 이거 말고는 주역에 있는 무슨 8개, 이제 건괴를 갖다가 하고 싶다. 일단 이걸 하죠. 별표. 이걸 본말로 넣습니다. 그럼 별 플러스 느낌표 하면은, 별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준말은 별 느낌표고, 본말은 별이다라고 써있죠. 여러분, 범어, 이 준말도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 돼요. 선 긋고 우를 하면은, 이 위에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M자 다음에 점을 찍으면은, 이게 준말이면은 M자 밑에 점을 뜨는구나. 여기다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쭉 밑을 내리면서, 이제 여러분이 물론 그 아이디어 파일을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상용구에다 넣은 다음에 얘기입니다. 이거 익혀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그냥 쉽게 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별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갖다 치고 싶다 할 때 별자를 쓴 다음에 느낌표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Alt 키 누르고서 I자 누르면 딱 별로 바뀝니다. 이게 상용구예요.
근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범어 문자 표기들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갖고 R자인데 리, 그러니까 R자 밑에 점이 찍히면은 모음이에요. R자 밑에 점이 찍히면은 그러니까 리가 모음인데 그 위에 또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쓰고 싶다 할 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그린다면은 어떤 글자냐 하면은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R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모음이죠. 리. 근데 선까지 거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 나와요. 리그베다 할 때 리그베다. 베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인도의 고대 성전의 리그베다 이렇게 씁니다. 리그베다. 근데 이 문자를 갖다가 이제 상용구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쓸 때 선부터 먼저 쓰고 R자 쓰고 점을 찍겠죠. 그러니까 선부터 먼저 쓰고 R자 쓰고서 R자 쓰고서 점을 찍습니다. 점. 그 다음에 Alt-I 하면 이렇게 됩니다. Alt-I. 그래서 여러분 범어 표기에 온갖 문자가 있지만 또 L자 밑에 점을 찍힌 거. 그럼 L자 밑에 점이 있고 L자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L자 다음에 점을 찍은 다음에 Alt-I 하면 L자 밑에 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용구를 만들면은 누구나 외우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어의 특수 문자를 보면은요, 쓰는 순서를 보고서는 그 상용구도 요게 흩어져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이 글자, 이럴 경우에는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그다음 이거하고 이 세 가지가 흩어져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갖다가 함께 친 다음에 이렇게 친 다음에 Alt-I를 누르면은 위와 같이 변하겠구나 하고 금방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제가 상용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쓰시면은 편안합니다. 새로 만들 거 없이. 이게 이제 범어 문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범어 문자보다도 범어 로마자 표기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문자. 지금 이 정도 이제 얘기 됐는데